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운동할 때 정말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막 끝까지 밀어붙여야 근육이 클까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흔한 믿음, 실패 지점 훈련이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지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사실 실패 지점의 진짜 가치는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특별한 도구가 있거든요. 우리 몸의 피로예산 개념으로 왜 그런지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런 말처럼 세트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즉 실패 지점까지 가야만 근육이 큰다고 믿는 분들이 꽤 많죠.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 지점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일 겁니다. 이런 믿음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핵심은 바로 총 운동량이에요. 세트 수, 반복 수, 무게를 모두 합친 총량이 같다면 굳이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고 실패 직전에 멈추는 것과 근육 성장이나 근력 증가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들이 많습니다. 2021년에 나온 여러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그 메타 분석에서도 실패 지점 훈련이 딱히 추가적인 이점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운동을 오래 한 숙련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면 피로가 훨씬 빠르고 더 많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누적된 피로가 결국 다음 세트에서 할 수 있는 반복 횟수를 줄이게 만들죠. 결국 매 세트 실패 지점까지 가는 방식으로는 실패 직전에 멈추는 방식과 같은 총 운동량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효과를 깎아먹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추럴 운동과 약물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죠. 여기에도 정말 상반된 미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추럴은 약물 없이 근육을 키우려니까 이제 실패 지점까지 최대한 쥐어짜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실패 지점 훈련의 극심한 피로는 약물 사용자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추럴은 피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 두 주장이 왜 모두 오해에서 비롯됐는지 이 피로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약물을 사용하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마치 쓸 수 있는 피로 예산이 훨씬 많아지는 것과 같죠. 예산이 많으니까 이제 실패 지점 훈련처럼 피로도라는 비용이 좀 비싼 전략을 써도 성장을 이끌어낼 여력이 충분한 겁니다. 반면에 피로 예산이 제한적인 이 내추럴 운동자에게는 실패 지점 훈련이 주는 자극에 비해서 지불해야 하는 피로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육 성장의 기본 원리는 사실 모두한테 같습니다. 자극을 주고 회복하는 거죠. 다만 주어진 예산, 즉 회복력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 같지만 각자의 조건, 그러니까 피로 예산 하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패 지점 훈련은 아예 가치가 없는 걸까요? 매번 실패 지점까지 가는 건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실패 지점을 경험하는 건 중요할 수 있어요. 자신의 진짜 한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운동 중에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RIR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 RIR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 몇 개 더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패 지점, 즉 RIR 0을 경험해 보면 RIR 1, 그러니까 하나 더 할 수 있는 상태, RIR 2, 두 개 더 할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느낌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 경험 자체가 기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따라서 실패 지점 경험은 성장을 위한 주된 방법이라기보다는 평소에 하는 RIR 기반 훈련 같은 다른 훈련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기준점 설정 도구, 즉 보정으로서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총 운동량이 같다면 실패 지점까지 가야만 근성장에 더 유리한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실패 지점 훈련은 피로를 너무 많이 쌓게 해서 오히려 총 운동량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내추럴과 약물 사용자에 대한 상반된 미신들은 각자의 피로 예산, 즉
회복 능력의 차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 지점 훈련의 진짜 가치는 매번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정확한 노력 수준을 파악하고 다른 훈련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훈련량이 같다면 굳이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아도 이 근성장 효과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왜 매번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는지,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왜 더 그럴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 시기에는요, 사실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자세를 몸에 익히는 겁니다. 이게 먼저거든요. 그런데 실패 지점에 가까워지면 힘이 드니까 이 피로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기가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힘이 빠지면 허리가 구부러지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잘못된 자세를 계속 연습하는 셈이 되는 거죠.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여러 관절을 쓰는 운동에서 실패 지점까지 가는 건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직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로가 쌓이면 이 근육 자체에 힘이 다 빠지기도 전에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 먼저 떨어집니다. 이걸 기술적 실패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자세가 무너지는 순간에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초보자분들은 이제 초보자 효과, 뉴비 게인즈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을 조금만 해도 이제 근육이 잘 붙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아주 강한 자극이 아니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만 하면 근육은 충분히 잘 성장합니다. 굳이 실패 지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초보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과학적인 연구들을 보면 실패 지점 바로 직전까지만 운동해도 거의 동일한 근육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많습니다. 여기서 RIR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여러 연구에서 보면 RIR 2나 3 정도, 즉 한 두세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유를 남기고 이 세트를 마치는 것이 완전히 실패하는 지점인 RIR 0까지 간 것과 비교했을 때 근육 성장 효과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쪽 다리는 실패 지점까지, 다른 쪽 다리는 RIR 2에서 3에서 멈추게 한 연구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양쪽 다리의 근육 증가량이 비슷했습니다. 근육 성장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자극은 주로 세트 막바지에 한 몇 번의 반복에서 발생합니다. 대략 RIR 1에서 4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패 직전에 몇 번이 중요하긴 한데 반드시 RIR 0, 즉 실패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 위험은 줄이면서 근성장을 최적화하려면 보통 RIR 0에서 5 사이, 그 범위 내에서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권장돼요. 이 문제를 자극 대 피로 비율, 영어로는 SFR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모든 운동은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자극을 주지만 동시에 회복을 방해하는 피로도 만듭니다. 현명한 훈련이란 이제 가능한 적은 피로로 최대한의 성장 자극을 얻어내는 것일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실패 지점 훈련은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트 막바지, 정말 그 마지막 한두 번의 반복, 즉 RIR 1에서 RIR 0으로 가는 그 구간에서 얻는 추가적인 성장 자극은 아주 약간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필요는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거죠. 실패 지점 훈련이 유발하는 피로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신경계 피로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그 명령 신호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 다음 세트의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서 이 근성장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 손상 자체가 더 커져서 회복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를 보면 실패 지점까지 훈련한 그룹은 운동 능력이 이제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한 48시간 정도 걸렸는데 실패 지점 전에 멈춘 그룹은 6시간에서 24시간 만에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후에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이나 근육통 그 자체가 운동이 잘 됐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로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런 과도한 피로가 계속 쌓이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번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이면 이 만성적인 피로가 쌓여서 우리가 근성장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점진적 과부하를 꾸준히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피로 때문에 운동 능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상태, 이걸 비기능적 과도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쉬거나 훈련 강도를 확 낮춰야 되죠. 장기적인 성장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세트를 RIR 1에서 3 정도로 수행하면서 피로를 관리하면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보통 몇 주 단위로 짜는 훈련 주기, 즉 메조 사이클 안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꾸준히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생산적인 훈련을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매번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는 건 근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히 초보자에게는 자세 학습을 방해하고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실패 직전 RIR 2나 3 정도까지만 훈련해도 근성장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얻으면서도 이 피로는 훨씬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피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과 점진적 과부하 적용에 더 유리합니다. 결국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보다 얼마나 스마트하게 훈련 계획을 짜고 실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실패 지점까지의 훈련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들을 살펴볼 텐데요. 특정 상황에서는 실패 지점까지 가는 게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전체 훈련 볼륨이 아주 적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정말 없어서 한 근육 운동을 일주일에 한 4세트 정도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면 여러 세트를 하면서 피로가 쌓이는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괜찮거든요. 전체 세트 수가 적으니까 누적 피로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거죠. 이렇게 훈련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요, 그 한정된 세트 안에서 최대한의 근육 성장 신호를 뽑아내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 각 세트를 실패 지점까지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이 부족한 훈련의 양을 질로 보상하는 꽤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들을 좀 보면 운동마다 딱 한 세트만 실패 지점까지 하는 아주 낮은 볼륨의 훈련으로도 근육량이나 근력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또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까요? 두 번째는 훈련 계획의 일부로 이제 실패 지점 훈련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보통 이제 4주에서 6주 정도로 짜는 하나의 훈련 주기, 이걸 메조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조 사이클의 마지막 주에 일부러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는 전략이에요. 보통 마지막 주에는 힘을 빼고 회복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좀 다른 접근이에요. 바로 계획된 기능적 과도달이라는 걸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주에 일부러 몸이 감당하기 약간 버거운 그 정도 수준까지 강하게 밀어붙여서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획된 휴식 주간, 즉 디로드 기간을 가지면 우리 몸이 그 강한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이른바 초과 회복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매번 지칠 때까지 하는 것과는 다른 좀 계산된 성장 전략인 셈이죠. 의도적으로 한계를 넘었다가 충분히 쉬어주면서 더 강해지는 원리인데요.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실패 지점까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랑 그 실제 몸의 한계 사이에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마지막 주에 실패 지점까지 쭉 밀어붙여보면 내 진짜 한계가 여기구나, 이걸 다시 확인하고 다음 훈련을 위한 노력 수준을 재조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 새로운 반복 횟수 기록, 소위 랩PR이라는 걸 세우게 되면 성취감도 크고 다른 훈련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정보가 되죠. 보통 우리가 실패 지점까지 몇 개 더 할 수 있나, 그 여유분을 RIR이라고 하는데, RIR 0, 진짜 실패 지점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급자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 경력이 많은 상급자들은 실패 지점 훈련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는데, 확실히 더 신중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무게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이 실패 지점까지 갔을 때 몸이 받는 부담, 그 피로도가 훨씬 커요. 회복하는데도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랑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훈련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 지점 훈련이 아주 약간이지만 추가적인 근육 성장 이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상급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까요? 특히 관절 부담을 줄이려고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많이 하는 저중량 고반복 훈련을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패 지점 가까이 가거나 이 실패 지점까지 도달해야만 근육 성장에 중요한 힘을 많이 내는 근육세포들, 즉 고역치 운동 단위가 충분히 동원돼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실패 지점에서 너무 멀리 멈추면 자극이 부족할 수도 있죠.
또 오랫동안 성장이 멈춘 상태, 즉 정체기를 겪는 상급자의 경우에는 실패 지점에 도달하면 바로 무게를 낮춰서 그 몇 번 더 반복하는 드롭 세트 같은 특별한 훈련 기법이 새로운 자극을 줘서 정체기를 뚫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급 훈련 기법들이 언제나 정답인 건 아니에요. 이런 기법들이 전통적인 훈련 방식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일상적인 훈련 방법을 삼기보다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끔 꺼내 쓰는 특별한 도구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훈련 상황에서는 굳이 매번 실패 지점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훈련자들은 대부분의 세트에서 그 실패 지점 바로 직전, 즉 RIR 1에서 3 정도를 남기고 멈추는 것만으로도 실패 지점까지 가는 것과 거의 똑같은 근육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로는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더 효율적이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실패 지점 훈련은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특정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특수 공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훈련량이 아주 적거나 아니면 훈련 주기의 마지막처럼 좀 예외적인 경우에 이 실패 지점 훈련이 전략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이 논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실패 지점 훈련에 대한 최종 결론, 그리고 더 나은 훈련 방식은 뭘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바로 결론부터 들어가 보면 근육 성장을 하려면 무조건 실패 지점까지 가야 된다. 이 생각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꼭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총 운동량을 똑같이 가져갔을 때 실패 지점 바로 직전에 멈추는 거랑 실패 지점까지 가는 거,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그 근육 크기나 근력 증가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 세트 실패 지점까지 가는 건 얻는 자극에 비해서 피로도가 좀 과도하게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신경계 피로를 쌓이게 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근육 손상도 더 커져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나친 피로가 다음 운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길게 봤을 때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효과는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피로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훈련 세트에서는 그 실패 지점까지 남은 반복 횟수, 그 RIR이라고 하죠. 이 RIR 기준으로 한 1회에서 3회 정도 여유를 두고 멈추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 지점까지 갔을 때랑 거의 비슷한 근육 성장 신호를 얻으면서도 피로는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총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고 꾸준히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 지점 훈련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가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쓸 때는 그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한계, 그러니까 RIR 0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감을 잡기 위해 가끔 경험해 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운동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총 운동량이 적을 때 한 세트의 효과라도 최대한 뽑아내려고 할 때, 이럴 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계획된 훈련 주기의 마지막 주 같은 때 일부러 좀 강한 자극을 주고 충분히 쉬면서 회복이랑 성장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능적 과도달 전략에 일부러 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성장이나 근력 향상 세트에서는 RIR 1에서 3 정도를 목표로 하고 RIR 0, 즉 실패 지점은 내 한계를 알거나 그 훈련 막바지에 계획적으로, 그것도 비교적 안전한 고립 운동이나 머신 위주로 가끔 쓰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죠. 결국 핵심은 훈련을 감정이나 어떤 고정관념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접근하는 태도예요. 고통 없이 얻는 건 없다, 이런 말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운동으로 얻는 자극과 그 때문에 생기는 피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몸 상태 변화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훈련 일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나아지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또 RIR 같은 주관적인 느낌을 활용해서 그날그날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건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보다는 얼마나 똑똑하게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한계까지 밀어붙이기보다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 몸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강도를 찾아서 꾸준히 나아가는 게 진짜 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지점 훈련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근성장을 위해서 꼭 실패 지점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점, 오히려 지나친 피로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대부분의 세트는 RIR 1에서 3 정도 수행하면서 피로를 관리하고 실패 지점 훈련은 자신의 한계를 알거나 훈련 주기의 마지막에 쓰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가끔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극과 피로의 균형을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스마트한 훈련입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